그러면 이제 똥배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오시면은 똥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얘도 비슷한 거예요. 얘도 육아에서 해방되고 뭐 자가용 다 있고 그리고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짬밥도 쌓이고 뭐 운동도 하다가 안 하다가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똥배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르몬 노화에 영향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있긴 있습니다. 얘만큼. 그리고 똥배에 대해서는 더 얘만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 주위의 주름이나 턱 처짐은 이 노화 호르몬의 역할을 뭐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근육이나 지방층이 두꺼운 몸통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약간 좀 그래. 이거를 막 호르몬이나 노화의 영향을 막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좀 구차해. 예,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은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인생도 어느 정도 편해졌지만 오래 살아서 웬만한 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똥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다? 예, 어느 순간 그 똥배를 버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원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에이 젊은 여자들은 그런 운동 안 해도 똥배 없던데 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젊은 여성의 인생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걷고. 본인이 젊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인생 전체가 다 걷는 거야. 대학교 갈 때도 걸었고, 어디 뭐, 먹으러 갈 때도 걸었고, 그죠? 여행 갈 때도 기차 타고 갔으니까 걸었고, 뭐, 학원 갈 때, 도서관 갈 때, 뭐, 다 걸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걷고.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 어떤가요? 자가용 있으시잖아. 그죠? 자, 운전. 인생이 너무 틀려요. 이게 노화, 뭐, 호르몬 이게 틀린 것보다 인생이 너무 틀려. 그리고 보세요. 20대 때 다닐 때 뭐였어요? 몸쓰고. 그죠? 젊으니까 다 자기가 할 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셨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사셔서 어떻게 됐어요? 말년 병장은 아니고, 예, 병장은 할머니죠, 할머니.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상병 정도 된 거예요. 밑에 일할 수 있는 1병이나 2병 깔렸다고. 내가 일 안 해도 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르몬 영향이 일만큼이고 그냥 인생의 영향인 거예요. 인생이 너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분 비만 치료를 해볼까? 네, 많으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다이어트 클리닉 세팅할 때 처음에 10년 전, 그 이상 전에는 저희도 부분 비만 치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보고 제가 싹 없앴습니다. 저희 부분 비만 치료 안 해요. 이거 들어보시면 왜 안 하는지 아실 거예요. 부분 비만 치료는 어떻냐면요. 아프고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지겨워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원 입장에서는 흥미를 계속 유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 기계를 바꾸고 바꿔야 해요. 계속 바꿔야 돼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또 바꾸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또 바꾸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계속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뭔가요? 계속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대부분 의원이나 아니면 한의원 이런 데서는 리스하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치료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그때는 병원을 바꿔야죠. 그죠?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분 비만이라는 게 사실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몇 킬로일 때 어느 부분을 찌워야 한다는 거는 벌써 DNA 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kg면 날씬하다가 60kg면 어깨에 붙여. 그 살을. 그리고 내가 70kg면 그거를 배에 붙여. 그리고 80kg면 다리에 붙여. 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족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족도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없이 살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분 비만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대충 똥배 없는 갱년기 여성의 비결. 예,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려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미용 체중까지 감량하는 거예요. 정상 체중보다 더 아래까지 감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 체중 밑에는 뭐가 있죠? 예, 연예인 체중이 있습니다. 연예인 체중. 근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서로서로 볼 때 어머 쟤 날씬해까지라고 하는 정상 체중에서 마이너스 3kg에서 마이너스 4kg 정도 되는 체중까지 감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충 어느 정도 운동하시면서 이 대충 똥배 없는 갱년기 여성, 예, 요거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정상 체중까지, 미용 체중은 아니더라도 정상 체중까지 감량하고 빡시게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빡시게. 이건 빡시게 해야 돼, 이건.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걸 이렇게 크게 우기는 것보다 우선 지금 날씬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날씬한 여성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할까요?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여성들이 수없이 경험을 해보니 차라리 이 위에 방법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도 어떨까요? 예, 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에 거 하라고 저는 권해요. 예, 밑에 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운동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운동.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의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가겠다. 예. 확실히 똥배 없는 갱년기 여성 나 이거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는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배도 이 윗배가 있고 아랫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생각해야 돼요. 이 윗배를 없애고 싶으면 상체 운동을 해야 함. 뭐냐면 인간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이 윗배를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 위 부분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가 윗배 제거 운동의 공략 포인트가 이 위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를 없애고 싶으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을 빼고 싶으시면 이 아랫부분, 이 다리 부분을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굽혔을 때 쓰는 근육은 여기 근육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굽혔잖아요. 이럴 때 쓰는 근육은 여기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윗단계의 근육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이거 아랫배도 영향이 있지만 이 이거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 3세트인데 한 세트당 30개씩. 예, 윗몸 일으키기 하셔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러닝 하셔야 돼요, 러닝. 예, 매일매일 5에서 10km 조깅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쉽겠습니까? 이 쉽지 않겠죠,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미친 짓을 왜 해야 하는지. 그죠? 무슨 비키니를 입는 직업이다.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예, 잠깐 하고 싶어요. 예, 잠깐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대충 똥배 없는 이거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